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. 어, 썸네일에서도 보셨듯이 그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 관련된 이슈가 워낙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약 350개의 그 관련된 협력사들의 1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했습니다. 뭐 지원한다라는 부분이죠. 그래서 이제 그런 기사가 뜨고 나서는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 했는데 제가 오늘 좀 시간외를 보니 몇 종목들이 움직이는 걸 좀 확인을 했어요.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 내일 매매하시는데 조금 도움되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장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자, 우선은 최근에는 자동차 관련된 이슈가 많이 있었죠. 특히 미국발 테슬라. 음, 뭐 이틀 정도 전에는 20% 가까이 급등하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. 물론 어제장에서 빠지긴 했지만 그만큼 자동차 관련된 이슈도 많이 커지고 있고요. 자동차가 사실은 뭐 테슬라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전기차잖아요. 그래서 그런 이슈들, 그리고 뭐 수소차가 될 수도 있고요. 어떤 그런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자동차 전반적인 시장에 조금 돌풍을 좀 몰고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. 우선은 그래서 보아하니 시간외 기록을 따져봤어요. 이제 전체 코스피 코스닥이고요. 우선 전 주로 코스닥 매매를 하니까 코스닥에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 나열해 보면 뭐 에코프로 BM이 가장 많이 거래대금이 나왔습니다. 나왔고 그다음에 미코, 라닉스, 에코프로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는 이 우수 AMS하고 라닉스는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관련된 대장주라고 보시면 돼요. 상장한 지도 오래는 안 됐어요. 그래서 아직 완전 불꽃 시세 나온 적은 없는 종목입니다. 우수 AMS는 부품 관련된 업체고요. 그리고 이 두 종목이 딱 눈에 띄었고 저는 코스피에서는 이 대우부품이라는 종목이죠. 대우부품도 자동차 관련된 부품주예요. 이 녀석이 시간외에서 상당히 좀 왔다리 갔다리 움직였어요. 8% 정도고 거래대금도 좀 터졌죠. 그러니까 시간외에서는 시간외든 시간외가 아닌 죄송합니다. 일반 장에서든 중요한 건 거래량도 거래량인데 이 거래 대금이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. 얼마나 금액이 많이 쏠리고 실제로 거래가 되었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어, 그래서 이 거래 대금 기준으로 대우부품하고 또 라닉스하고 우수에이미스가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뭐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. 뭐 이 거래 대금으로 코스피에 있는 종목을 나래비를 세워보니 이거는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잖아요, 그죠? 근데 7%뭐 올랐는데 거래 대금이 하나도 없어요.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죠.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. 누군가 팔았고 그거를 받아주는 수량들 혹은 있었어야지 그게 이 길이든 뭐든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래대금 위주로 좀 보는 편이고요. 그래서 이 중에서는 뭐 코스피에서는 대우품이 좀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코스닥에서는 라닉스하고 우수 AMS가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. 자, 차트를 한번 볼게요, 여러분. 이렇게 볼게요. 우선 대우부품의 종가가 대우부품의 시간외가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대부품의 시간에는 2680원 이라고 하면 꽤 그래도 금액도 약하지 않네요, 그죠? 시간외에서 2680원이에요. 이 정도? 이걸 먼저 다 그어놓고 한번 볼게요, 여러분. 이게 그리고 이제 우수 AMS는 상한가 말아가지고
모바일로 보고 있거든요. 잠시만요. 우스에이메스는 3,745원. 얘도 일봉상으로 쪼개서 보자 뭐. 3,745원. 이 정도라고 볼게요. 그 라닉스는 얼마지? 잠시만요. 9,000 얼마인데? 그죠? 9,090원. 장중 최고가 마감했어요. 라닉스도 9,090원이면 이 정도 좀 된다고 봅시다. 자,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. 우선 대부분 먼저 보겠습니다. 대부분 분봉상으로 2,680원, 일봉상으로 보는 게 더 편하겠죠? 네. 자, 우선 보면 이 대우부품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으로 쭉 한번 과거 히스토리 볼까요? 이 정도 금액대고 시간외에서 어쨌든 이 정도 떴다 그러면 거래가 터지면서 떴기 때문에 보통은 시간외 금액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, 2% 내에서 보통 시작을 하거든요. 특이사항이 없으면. 그러니까 뭐 한 8%, 뭐 7% 정도까지 상승한 상태에서 갭으로 떠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전 그런 생각을 하고,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갭 떠서 시작을 하겠죠. 그럼 1차적으로는 이 정도 금액대, 그러니까 뭐 한 이렇게 쭉 밀렸으니까 여기서 우선 한번 매물대가 있긴 하겠죠, 여러분, 그죠? 근데 이렇게 여기서 올렸다가 쭉 빠지고 다시 올렸을 때 거래량이 좀 터졌습니다. 그죠? 거래량이 좀 터졌고 다시 쭉 밀렸다가 다시 든다. 이게 빠질 때의 거래량 있잖아요. 보통은 빠졌다가 다시 들어 올릴 때 만약에 거래량이 별로 안 터진다, 앞에보다, 그렇더라면 그거는 어느 정도 이 앞에 있는 세력들이나 혹은 운영하는 어떤 주체가 약간 매집을 했다라는 걸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. 매집을 했다. 그러니까 물량을 확보했다라는 거죠. 근데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좀 윗골로 달리면서 빠졌잖아요. 그게 그래서 이거는 좀 매집의 흔적이냐, 아니면 오히려 이쪽 가지고 있던 어떤 누군가가 팔고 나간 거냐 봤을 때는 어쨌든 거래량이 상당히 전보다 터졌기 때문에 일부는 팔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계속 윗꼬리가 달리고 있고요. 이 종목은 시세가 나오면 계속 윗꼬리가 많이 달린다. 그렇다라는 거는 뭐 상당히 앞에서도 윗꼬리가 달릴 개연성이 크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보통 시세가 나왔을 때는 얘는 항상 빠졌습니다. 이렇게 쭉쭉 추세가 그렇다는 거예요. 빠졌어요, 얘는. 그쵸?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다만 이번에 어쨌든 다시 한번 뜬다라고 하면 얘가 강하게 떠서 이 라인을 넘어선다, 이 2,700원 정도까지 넘어선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이 전고점 뭐 한 3,000원 언저리에서 움직일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얘가 여기 시세가 확 터지면서 밀리고 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겠습니다. 대우부품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아주 강하게 들어 올리고 하기에는 원래 얘의 패턴은 시세 주고 음봉 띄우는 게 패턴이었다.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번에도 그럴 수 있겠다, 조심하자라는 말씀 드릴게요. 자, 우수 AMS입니다. 이거 전적인 제 생각이니까요. 3,744원으로 마감했는데 얘는 지금 어쨌든 상당히 저점까지 밀렸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, 여러분, 그죠? 굉장히 특이하게 움직였네요. 여기서 보면 저 18년에 갔다 치고 완전 이거 정말 특이합니다. 세력이 참
때리게 움직였네요, 그죠? 얘는 저는 그렇게 봐요. 얘는 거래가 그다지 터지지 않았고, 그죠? 한동안 쭉 이렇게 2박스권 내에서 횡보를 태웠잖아요. 거의 한 3개월, 4개월. 그리고 여기서 양봉 살짝 거래량 주고 쭉 뺐다가 들어올리고 한다. 얘는 한 이 정도까지도 한번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. 우선은 이 라인까지는 아마 떠서 시작할 거고요. 상 말았기 때문에 얘가 여기를 깬다라고 하면 이제 상당히 장기 평선에 묻혀져 있던 거를 다 뚫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. 우수에이메스는. 그러면 보통 장기로 빠져 있다가 장기 평선 뚫은 종목은 여기서 보세요. 얘 장기로 빠져 있다가 뚫을 때 이 정도까지 시세를 줬단 말이에요. 그죠? 묻혀있다가 튀면 밀리더라도 한 번 더 준다라는 거죠. 반등이 쫙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만약에 뚠다고 하면, 만약에 내일 시세가 많이 나와서 갭 두고 시작해가지고 만약에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4,000원선까지는 뚫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우수 AMS는요. 그리고 셋 중에서는 시간에서 제일 많이 올랐죠. 상 말았으니까. 대부분 상 말았다 밀렸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라닉스입니다. 라닉스는 자율주행 가지고 많이 얘기가 됐던 종목이고, 실제로 이 라인에서 제가 뭐 자율주행 가지고 말씀드렸을 때도 여기서 이제 계속 이렇게 쭉 밀렸다가, 그죠? 치고 다시 밀렸다가 움직이고 있어요. 얘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, 시간 외에서 어쨌든 시간에 전에 그 단일가에서, 그러니까 동시호가에서 3시 20분부터 3시 30분 10분간에 많이 올랐고요. 추세는 저점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. 여기선 또 가파르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. 물론 앞에 이 브론즈 밴드의 중심선, 그러니까 22평선이 존재하고 있지만, 그림을 조금 확대해서 본다면 내일은 얘가 9,090원 정도에서 시작한다고 하면요, 이 몸통 있지 않습니까? 이 몸통도 뛰어넘고 지금, 그죠? 이 정도, 이 캔들의 몸통도 뛰어넘을 수가 있고, 거의 밀렸다가 두 번째 상승이 되는 이 구간 있잖아요. 이 구간에서의 이 라인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는 구조예요. 이렇게 해서 이 정도까지 올라와서 시세 붙는다 그러면, 그죠? 이렇게 쑥 올라갈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. 지금 얘가 또 거래량이 적거든요. 주식수가 좀 적거든요. 그래서 라닉스는 물론 이렇게 윗골이 많은다는 종목입니다만, 얘가 당장 내일 만약에 정말 어느 정도까지 시세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, 얘가 진짜 많이 강하게 이렇게 쫙 말아 올린다라고 하면, 이 앞에 라인까지 정말 뚫어준다라고 하면 상당히 큰 시세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. 왜냐면은 뭐 거래 뭐 대금이 쏠리고 하면 얘는 그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잠기기만 한다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. 변동성이 세요. 그렇지만 이 구간을, 요 안에 요 네모난 구간을 뚫지 못한다면, 그죠? 역시 10,000원을 못 뚫고 이렇게 쭉 다시 돌려서 윗골이 달고 빠질 수도 있겠다, 이런 식으로요.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. 전적으로 뭐 제 생각이긴 하지만 내일 아마 요 세 개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. 시초가에 확 튀고, 갭 떠서 시초가에 튀고 거래량 터지면서 쭉 밀릴 수도 있고, 진짜 갈놈이면 그냥 상 말아버리고 닫을 수도 있고,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, 보통 이 녀석들의 패턴이라고 하면 아주 안정적으로 상 많은 애들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어찌됐건 이 세 종목은 내일 좀 재밌게 움직임을 살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시간외에서 상당히 한 8% 이상 상승한 종목들은 그러면 다음날 어떻게 되지? 라는 궁금증을 가져볼 수 있잖아요. 그랬을 때에 내일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. 현대차 그룹에 지원하고 테슬라의 엄청난 상승이 빚어낸 시간의 상승은 과연 내일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될지
뭐 근무하시면서 업무하시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 뭐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시간 내서 저도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퇴근 후에 조금 더 영상을 좀 생각해보고 어떤 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지 성심성의껏 올려드릴 수 있는 쫀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성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